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4월 우리 증시 전망은 달러 강세 진정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김승현 부장과 함께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연 4월에는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완화될 것이냐, 이제 이 변수가 달러화에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에 이렇게 자금들이 지금 유동성이 몰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들이 일단 잘 나가고 있고요. 네. 달러화의 강세의 이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원인들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달러 강세로 인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최근에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이제 강한 예. 정책을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불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달러 강세. 그래서 불안을 피하는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 시장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가치 측면에서도 몰리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금이 미국, 일본 중심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도 4주 연속 지금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지난주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간 전체로 보면 한 3,500억 정도 순매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 우리 시장에 돈이 몰려올 기회는 언제쯤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관심이 뜨거운데, 그럼 일단 달러 강세가 좀 진정 여부가 돼야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달러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유로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일본 예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통화가 다 약세를 최근에 보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럽의 불안이 좀 진정되는가,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들이 좀 꺾이는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예,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에 좀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유로존 요즘 또 워낙 불확실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죠. 유로존 불확실성은 키프로스탄트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있는 듯하고요. 또다시 네. 이탈리아 문제가 오히려 뜨겁게 수면 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월 유로존 핵심 이슈와 달러화의 영향 한번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키프로스 문제하고 이탈리아 이제 두 나라가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4월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국채 만기가 이제 연중에서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만기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이 두 나라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부담들이 더 커지게 되고, 이게 이제 유로존의 불안들을 확산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국채 만기가 원활하게 소화되는가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그 불안 요인들이라는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읽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가 되겠죠. 일단 이태리에서는 대통령이 조기 사임 가능성이 없다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예. 5월 15일 임기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낙관적으로 본다면 4월에는 이슈가 터져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어떤 낙관적인 기대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4월에는 유로존 불안들이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키프로스 문제도 이제 그 예금자들의 손실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유로존 문제는 결국에는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는가라는 것들이 이번 달의 핵심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유로존은 더 나빠질 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 초점을 맞춘다면 일본입니다. 이번에 통화정책회의 이제 또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 추가 양적 완화가 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더 유지가 된다면 달러 강세는 또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남기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엔화 문제는? 예,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전망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정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일본 중앙은행 BOJ가 올해에 매입하기로 돼 있는 국채 매입 계획은 35조 엔입니다. 이게 네. 이제 올해 예상되는 일본의 국채 발행 잔액을 거의 다 사들이겠다라는 규모인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더 얹어 놓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강한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양적 완화 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들보다는 새로운 어떤 자산 매입
그러니까 뭐 ETF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 최근에는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샀는데 장기채를 사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이제 좀 그 강한 기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실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yen 약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반락의 가능성들이 좀 높게 그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들을 보고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던 만큼 정책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신 것 같아요. 예. 유럽과 일본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달러와 강세의 기조가 조금은 완화될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yen 약세 피해주 자동차가 대표적이었죠. 이제 네.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보는 것들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한국 시장을 외면했었던 외국인들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달러가 이제 일정 정도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약했었던 원자재 가격도 반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시가 상위 대형주들, 그 다음에 원자재와 관련된 소재주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들 흐름 별로 좋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망대로 좀 시장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가 엔화나 달러화나 유로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역시 4월 달에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예. 경기부양제 신정부가 또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우리 시장의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우리나라 정부들의 어떤 정부 추가 부양책에 관한 일들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예,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게 이제 정책이 없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추경까지 이제 그 기대를 할 만한 정책들이 그 나오게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형성이 돼 있는 것들을 보면 공약이라든가 인수위의 커멘트 뭐 이런 부분들에 기대를 해서 시장이 하고 기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막상 정부에서 조율을 하고 꺼내놓은 정책들 자체는 우리의 기대들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추경 같은 경우인데요. 네. 애초에 이제 20조를 훨씬 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에서 점점 이렇게 후퇴가 되고 있는 게 그 세수 보전용 그 예산의 크기들이 워낙 커지고 있어서 경기부양 목적의 추경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정책에 대한 기대들은 월 초반이 강하다라는 거고 뉴스에 오히려 파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면 4월은 반으로 나눠서 초반부를 좀 강하게 보고 후반부에는 이제 후퇴의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저희들이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4월 한 달 흐름조차도 이렇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끝으로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강 후약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전강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yen 피해주였던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소재,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차화정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한 주식들, 그러니까 내수의 흐름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내수주로 그 몰리는 이런 장세들로 숨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초반에 강세가 나타났을 때 차화정 주식의 이익 실현, 그 다음에 내수주로 이제 그 전환해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4월 한 달 좀 대응해 보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4월 초반 차화정 중심의 반등 예상이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말씀으로는 초반에 그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익 실현을 좀 하고 후반부에는 내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김승현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